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한 수백 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박수 소리가 우렁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음악 임용 실기팀의 민요를 맡고 있는 박희원. 네,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윤주. 네, 저는 가창을 맡고 있는 김효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올해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데뷔를 위해 실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한 진행과 그리고 막간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 이 시간 정말 유용하게 오길 잘했다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볼 테니 여기서 많은 것을 질문하시고 이렇게 쑥스럽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노래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진행 순서는 이제 피아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개별 면담 및 테스트를 진행할 테니 그때까지 오늘 하루 진득하게 한번 얼굴 맞대고 만나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윤주 선생님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들고 하는 게 낫겠죠? 꽂아도 괜찮을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방문음악 전공음악 실기팀의 피아노 강사 이윤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맨날 1대1 개인 레슨으로만 뵙다가 선생님들을 만나다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면은 저는 늘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혹시 말을 조금 더듬거나 이것저것 막 우엉우엉 막 이렇게 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용해서 이제 피아노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1도와 5도로 시작하는 응용반주 뼈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정말 1도와 5도만으로 곡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임용시험 2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임용시험 원서를 쓸 때는 각 지역별로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어느 지역을 쓰든지 간에 1차는 같은 범위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2차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뭔가 조금 다르긴 한데 2차는 이제 실기, 면접, 수업 출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실기는 각 지역별로 피아노, 시창청음, 민요, 자유악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또한 지역에 따라서 범위와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피아노는 먼저 응용반주, 코드반주, 창작곡 반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과목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피아노는 실기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와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표면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실기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준비하지 않고는 최종 합격을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악보들은 응용반주, 코드반주, 창작곡 반주 악보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수업 때 쓰는 악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응용반주는 제시된 멜로디만 보고 화성을 유추해서 화성 진행에 맞게 반주를 하는 반주법이고요. 코드 반주는 제시된 멜로디와 제시된 코드를 보고 하는 반주법이기 때문에 조금 응용 반주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단짜리 악보는요. 창작곡 반주인데요. 이 창작곡 반주는 시중에 아마 나와서 있는 거를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매년 선생님들께 새로 작곡을 해서 드립니다. 창작곡은 한번 보고 나면 헝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매년 작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냐면은 이제 1차 합격자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이제 2차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이제 실기 강사들과 통화를 하실 때 요번에 요런 전조가 나왔고요. 요런 음정 도약, 요런 음형이 나왔었어요.
하면 이제 그런 말을 참고해서 그런 거 플러스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해갖고 제가 그런 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년 새로 작곡해서 그 작곡된 곡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아노 실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실기가 그렇듯 요 피아노 실기도요. 그 각자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노래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플러스 한다면은 이제 시험을 보는 지역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요. 어떤 데는 중고등학교 모든 수록곡을 보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고등학교만 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정반주만 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 고등학교 코드 반주만 보는 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 딱 몇 개월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응용 반주는 6개월 이상, 코드 반주는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참고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기는 저희가 악곡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실기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교과서를 보면은 앞에 목차에 제목이 있잖아요. 나 이 제목 처음 들어봐. 이런 곡들이 있다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듣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음영 스타일의 반주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반주 화성과 이런 거를 다 참고해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실기 선생님들도 아까 인사하신 것처럼 계시지만 저는 임용 실기의 꽃은 단연코 응용 반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늘 저희 수업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제일 첫째 줄에 있는 글에 화성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석으로 반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수업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정말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용 반주를 저희가 준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코드 반주를 넘어갈 때는 굉장히 저희가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코드 반주를 준비하다가 내가 응용 반주로 넘어올 때는 응용 반주의 가장 처음인 화성 분석부터 어차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응용 반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응용 반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왜냐? 창작곡도 응용 반주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반주로 보는 지역이 조금 더 넓어요. 코드 반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디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응용 반주를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응용 반주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살짝 맛보기로 1도와 5도로 시작하는 응용 반주 뼈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정말 1도와 5도만으로 응용 반주를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할 말씀 드리자면 보통 수업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걸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저 피아노 전공 아닌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성악 전공 아닌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 작곡 전공 아니라서 저 응용 반주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선생님 이거 임용 시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 임용 시험이라는 건요. 피아니스트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성악가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요거 화성학 시험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아이들 앞에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이끌어갈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멋지게 연주 드르르륵 하면은 뭐 좋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용 시험에서는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맞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기본적인데요. 뭐 조성이 맞아야 되고요. 조성에 맞는 화성이 맞아야 되고요. 이 화성 진행이 맞아야 되고요. 더 쉽게는 박자, 음정, 제시되는 리듬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피아노를 어려워할까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양이 진짜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수록된 이런 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딱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만 하면 되는데 이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이 어떤 곡들이냐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이제 총 12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이 12년 동안 이 사람이 평생에 앞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음악적 지식,
음악적 소양 이런 거를 이제 잘 넣을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좋은 곡을 고르고 골라서 거기 교과서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가곡, 서양 예술 가곡, 오페라뿐만 아니라 뭐 영화 음악, 뮤지컬, 가요 이런 곡들도요 반드시 1도로 시작해서 5도로 진행해서 1도로 마무리되는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반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1도와 5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건 4마디, 8마디 단위의 음악적 종지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보통 4마디, 간혹 숨이 긴 곡들이 8마디 단위로 정종지나 반종지를 가집니다. 자, 정종지가 뭐죠? 정격 종지가? 그쵸, 5도, 1도로 끝나는 거. 반종지는 뭐죠? 그쵸, 블라블라블라 5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거 5도 1도만 써도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곡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곡 로렐라이 가장 첫 곡에서 볼 거고요. 자, 요 곡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조성 파악입니다. 조성 파악은 뭘 보고 하느냐? 조표와 끄듬을 보고 합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할 조는 C 메이저 그리고 A 마이너, 나란한 조인 A 마이너까지 생각할 거고요. 끄듬이 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여지 없이 바로 다장조 C 메이저로 볼 겁니다. 자, 저 1도와 5도만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1도 옆에 적을 거고요. 5도 옆에 적을 거예요. 자, 1도의 구성은 도미솔, 5도의 구성은 솔시레라고 봤을 때 자, 제가 4마디, 8마디 단위의 정종지, 반종지 본다고 했잖아요. 요거 곡에서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렐라이 4마디 한번 볼게요. 미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종지일까요? 반종지 아니면 정종지인데 반종지가 되려면 5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5도의 구성음은 솔시레. 하지만 여기는 솔시레가 없어요. 미로 끝났죠. 이거는 1도에 있는 구성음이죠. 자, 여기 1도. 그렇다면 이거는 5도 1도 정격 종지로 끝났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더 들어가자면 불완전 정격 종지. 뭐지? 임퍼펙트? 어센틱 가덴스. 네. 그쵸. 임퍼펙트. IAC라고 하죠. 생각이 순간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불완전 정격 종지. 완전 정격 종지는 무조건 근음으로 끝나는 걸 저희가 정격 종지라고 하고요. 그걸 제외한 모든 5도 1도를 저희가 불완전 정격 종지라고 하죠. 네, 오케이. 여기 정격 종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마디 보면은 역시 도로 끝났기 때문에 정격 종지. 자, 12마디 한번 보죠. 12마디는 솔로 왔어요. 솔로 끝났어요. 솔 같은 경우는 도미 솔의 솔일 수도 있고요. 솔 시레의 솔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다음 마디를 한번 보세요. 다음 마디 13마디를 봤을 때 저는 이게 1도로 보입니다. 이거 왜 1도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솔인데 이거 5도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곡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1도로 시작하죠. 자, 이거가 똑같이 반복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1도로 볼 거고요. 곡이 끝날 때도 무조건 볼 것도 없이 5도 1도. 네, 이래서 4마디 단위의 정종지와 반종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 저 지금 앞에 있는 5마디도 한번 볼게요. 5마디 같은 경우 역시 1마디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1도. 9마디 같은 경우 레하고 솔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 5도. 자, 그러면은 저 지금 중간은 날렸어요. 앞과 뒤, 여기 1마디, 5마디, 1마디, 4마디, 5마디, 8마디, 9마디, 12마디, 13마디, 16마디 했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보죠. 고향의 봄. 요것도 역시 조표와 끄듬을 봤을 때 무조건 이제 다장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곡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1도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말씀드리면 곡이 끝날 때도 무조건 5도 1도 정격 종지로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저 15마디, 16마디는 지금 미리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4마디 한번 가보죠. 4마디 무슨 종지일까요? 반종지. 반종지가 나면은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도. 네, 그 다음에 8마디. 정격 종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마디.
반종지죠. 레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13마디도 역시 볼 것도 없이 1도. 자, 1마디, 5마디, 13마디까지 나왔고요. 9마디만 한번 맞춰볼게요. 9마디는 레로 시작하니까 솔시레, 그쵸? 5도. 해서 앞과 뒤가 역시 나왔네요. 자, 다음 곡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중학생의 꿈입니다. 네, 중학생의 꿈, 조표와 그 다음에 끄듬을 봤을 때 이 곡은 다장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자, 곡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1도, 곡이 끝날 때도 무조건 정격 종지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다시 4마디 단위의 정종지, 반종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마디 솔로 나왔어요. 자, 솔이니까 도미솔의 솔일 수도 있고 솔시레의 솔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 마디를 보라 그랬죠. 5마디가 몇 도죠? 1도. 1도기 때문에 4마디는 반종지. 자, 12마디 가볼게요. 12마디 도로 끝났습니다. 정격 종지. 자, 12마디도 솔로 끝났어요. 도미솔의 솔일지 솔시레의 솔일지 조금 고민돼요. 다음 마디 보세요. 13마디. 명확하게 1도죠. 도미솔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12마디도 반종지. 자, 이래서 앞과 뒤가 역시 나왔습니다. 네 번째 곡. 희망의 나라로고요. 자, 이것도 역시 조표와 끄듬을 봤을 때 다장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곡이 시작할 때 무조건 1도, 곡이 끝날 때 무조건 정격 종지라고 봤을 때 이제 다시 4마디 단위의 정종지, 반종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마디 레로 끝났어요. 그러면 반종지. 그러면 5마디는 볼 것도 없이 1도. 자, 그 다음에 다시 8마디 가볼게요. 8마디 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앞은 5도, 정격 종지. 자, 그 다음에 12마디 솔라시죠. 솔라시. 네, 솔라시로 끝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반종지. 그러면 13마디 1도. 그렇죠. 그리고 9마디 같은 경우는 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5도.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있으실 수 있어요. 원래 요거는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안 드리려고 했단 말인데 요거 하다가 여기서 나는 1마디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1도 시작이니까 1도라고 적긴 했지만 라시도래 나는 이 부분을 무조건 4도로 보고 싶은데 한 마디에 화성 2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됩니다. 왜냐? 4분의 4받자 샘여림은 강약 중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에 최대 2개의 화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가 다 포함할 수 없다면 1도가 이 뒷부분에 있는 3번째, 4번째 박까지의 요 화성의 구성음을 다 포함할 수 없다면 여기서는 화성을 바꿔주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저희 제일 첫 번째 곡 로렐라이예요. 로렐라이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제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샘여림이 강양약, 중간양약이죠. 네, 이렇게 있어서 얘도 역시 한 마디에 최대 2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2번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마디 같은 경우 보면은 미, 레, 도, 레, 미 이렇게 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미 같은 경우는 5도에 안 들어가는데요. 나 여기서 정격 종지할 거라서 5도 1도 썼는데 3마디 여기 5도 전체 못 쓸 것 같아요. 네, 못 써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도, 5도, 1도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응용 반주를 막 가다 보면은 1도의 대리화음, 뭐 6도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져요. 네, 더 나올 수 있는 화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한 마디에 최대 2개의 화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정종지와 반종지만 찾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4마디 단위의 정종지와 반종지가 나온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5번째 곡으로 가볼게요. 5번째 곡은 창작곡이고요. 올해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곡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도 역시 한번 볼게요. 조표와 끄듬을 봤을 때 얘는 C 메이저가 아니에요. A음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조죠? A 마이너. 좋습니다. A 마이너의 1도 구성음은 라도미. 5도의 구성음은 미, 솔샵, C로 봤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화성 나는계로 보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솔샵을 넣기도 하고요. 마이너는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가락 나는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연 나는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화성 나는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 곡은 제가 화성 나는계를 연두에 두고 쓴 곡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솔샵을 저희가 5도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1도. 자, 그 다음에 4마디 한번 가볼게요. 4마디 같은 경우 몇 도 들어오면 좋을까요? 5도, 그쵸? 미, 솔샵, 시가 되게 명확하게 들어있죠. 반종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5마디는 볼 것도 없이 그냥 1도가 될 테고요. 자, 8마디. 8마디 같은 경우도 역시 반종지 5도이고요. 그러면 9마디는 당연히 1도로 시작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마디. 가장 끝에 솔샵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5도, 반종지. 네, 그리고서 13마디 1도, 곡이 끝날 때는 무조건 5도, 1도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자, 이렇게 4마디 단위로 정종지와 반종지가 이루어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곡에서 봤는데요. 제가 이거 할 때 뒤에 하고서 이제 앞에 5마디, 9마디, 13마디 막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반이 맞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은 90% 이상이 맞게 들립니다. 각 곡에서 5도와 1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네, 5도와 1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쉬운 C 메이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은 A 마이너라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조성 아니면 가요, 뮤지컬에 가도요. 교과서에 수록되는 그 곡의 특징은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이 원리는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코드 반주는 멜로디와 코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곡에 어울리는 이제 반주법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주적인 측면이 훨씬 더 부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응용 반주는 지금 한 것처럼 화성 분석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응용 반주를 만약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수업도 안 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아예 전원을 끄고 그냥 아예 숙제하실 때도 책상에 앉아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화성이 진행되는 그 원리를 한번 깨우치고 나면은 그 어떤 곡이든지 단에 전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반주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용 반주를 난 너무 하고 싶으나 화성학의 기초가 잘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응용 반주 못할 것 같아요. 저 응용 반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1대1 개인 레슨이죠. 이게 인강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룹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대1 개인 레슨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준별에 맞춰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응용 반주는 기존에 뭐 굉장히 악보에 의존해서 반주하는 한국 음악 교육법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창작하면서 접근하는 반주법이기 때문에 적응이 되고 나면은 어느 조성이나 박자 뭐 아니면 음악적 장르에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동요나 가곡, 뭐 가요, 뮤지컬 모든 곡을 반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수업 다 줌으로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내가 여기 직강에 올 시간이 너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줌으로도 수업 가능합니다. 건반과 와이파이만 있으면 솔직히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수업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렇죠. 네, 어느 곳에든지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업 안내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2달 텀으로 개설되는데요. 2월, 3, 4월, 5, 6월, 7, 8월 여기는 이제 7주씩 수업하고요. 9, 10월은 제가 5주 수업이라고 적어놨는데 4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고 6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 해마다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9, 10월은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렇게 5번의 정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파이널 반으로 또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최종 준비 반은 시험 보기 전까지 매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매일 수업을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 번 뭐 내가 2시간씩 받고 싶어요. 막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선생님들마다 자유로 신청하고 싶으신 만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다음 방문각 임용고시 카페와 방문각 임용고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기재가 보통 안내가 되고요. 개강하기 2, 3주 전부터 안내 공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2월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개강이 되고요. 아직 수업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응용반주 수업, 피아노 수업은 저하고 조금 이따 이제 수업을 특강을 진행해 주실 김효환 선생님께서 함께 진행을 하고요. 저는 화성법에 입각한 피아노 반주법 위주의 수업이고 효환 선생님은 노래와 피아노의 밸런스에 맞춘 코드 위주의 반주법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 위주의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시창청음도 아마 여름쯤부터는 아마 개설이 돼서 시창청음도 아마 같이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에는 임용시험 피아노 실기와 응용반주를 위한 화성 분석을 살짝 해봤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다 보면은 음악적 장르에 상관없이 뭐 어떤 곡이든 상관없이 멋진 화성 반주를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응용 반주가 진짜로 더 이상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알아가는 재미로 가득한 수업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창을 담당한 김효환입니다. 네, 우선 악보 보시기 전에 저랑 진행되실 수업은 우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단체 수업을 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저희는 3월부터 개인 레슨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요. 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노래를 할 때마다 너무 양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너무 나서 불안해 죽겠어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많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호흡이 너무 짧아요. 한마디 이상을 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음이 안 올라가요. 공감하시나요? 음이 안 올라가요. 네 번째, 소리가 너무 작아요. 대부분 이런 공통된 질문들을 가지고 오셔요. 자,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이에요. 호흡.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호흡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자, 복식 호흡 들어보셨나요? 복식 호흡 들어는 봤어요. 그죠? 배로 숨을 쉰대요. 배로 숨을 쉬고 노래를 한대요. 자, 배로 숨을 어떻게 쉴까요? 네.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자, 우리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숨을 쉬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폐로 숨을 쉬어요. 폐의 위치가 딱 이렇게 갈비뼈 안에 쑥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숨을 쉬면 이 폐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그렇죠? 숨을 쉬면 늘어나면서 갈비뼈가 늘어나요. 그쵸? 자, 그 순간에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 밑에, 갈비뼈 밑에 장기들을 분리하고 있는 횡격막이 있어요. 그쵸? 어딘지 아시죠? 늑골 바로 밑에 여기 횡격막이 있는데요. 폐가 숨을 쉬면서 이 횡격막도 밀어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장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숨을 쉬게 되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요. 노래에 필요한 숨은 이 몸통이 불어나요.
자, 아마 이거를 적응하는 것까지도 오래 걸리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노래에 필요한 숨은 이 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부터 제가 뭐 단체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개별로 수업 드릴 때도 맞춰서 다 숨을 우선 훈련시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나중에 수업 실현하시거나 발표를 하실 때 너무 떨린단 말이죠. 누가 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적 되게 많아요. 될까요? 막 이렇게 숨이 차서 그런 경우인데요. 이거는 진짜 올바른 들숨 날숨이 이루어졌을 때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노래할 때, 민요할 때 모든 거 통틀어서 소리를 낸다는 건 가장 80~90% 이상으로 노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잠깐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숨을 쉬어보실 건데 살포시 갈비뼈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선생님들의 몸을 느끼셔야 돼요. 자,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자, 숨 쉬어볼까요? 그죠? 자, 여기가 늘어나는지 배꼽. 요즘에 막 요가나 필라테스 막 이런 거 하면 깊이 숨 쉬세요 막 하잖아요. 들이마셔볼까요? 네. 자, 이렇게 숨 쉴 건데 간혹 숨 쉬시다 보면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테지만 오히려 부풀어지는 게 아니라 홀쭉해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숨 쉴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들 노래의 싸움은 얼마나 숨을 아끼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야 프레이즈 2마디 이상, 2마디 끌고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 호흡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 훈련부터 계속 해보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자,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노래랑 같이 접목을 시켜보실 건데요. 이번에 저희 이제 기출되었던 세레나데부터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시험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인데요. 자, 시험 하실 때 우선 피아노에 앉아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는 우선 기준은 악보는 코드가 나와 있지만 코드가 없는 서울 시험을 겨냥해서 우리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주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곡을 쭉 보시고 우선 C 마이너네요. C 마이너 곡 쭉 흘러가 볼 건데 같이 불러주실 거죠? 같이 불러주실 거죠? 조그맣게라도 괜찮습니다. 저 목소리 되게 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우리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 부분까지 한번 흘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쉽지 않아요. 노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특히 가곡들은 너무 어려워요. 자, 노래할 때 선생님들 몇 마디마다 숨을 쉬어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 동기 하잖아요. 2마디씩 숨 쉬는 게 가장 권해드려요. 물론 수업 진행하시다 보면 노래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2마디씩 꼭 연결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 가사가 분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숨이 이만큼 차는데 거길 두 마디를 어떻게 끌어요. 네, 그래서 우린 정말 안전되고 정말 평온한 호흡을 위해서 중간에 한 마디씩 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한번 두 마디씩 호흡을 끊어가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명나는 저 달빛 아래까지 두 마디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두 마디. 웬만하면 다 두 마디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 모든 마디마다 두 마디씩 하고 저희는 꼭 숨을 쉴 건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원래 템포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 숨표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자, 이 숨표는요, 숨을 쉬라는 표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템포대로 가려면 이렇게 넘어가야 해요. 하지만 피아노도 선생님들이 치시고 노래도 선생님이 부르실 거잖아요. 무조건 선생님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갈 거예요. 물론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여유롭게 숨을 쉬고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는 걸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앞에 버리고 그 다음 걸 챙기는 것보단 모든 걸 잘 챙겨서 가자는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마디씩 숨을 쉬시는 걸 우리 마음의 모토로 가져가 보고요. 자, 이 노래에서 꾸밈음이 나와요. 보이시죠? 자, 얘는요, 오연음이라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달이라는 가사는 앞에 음정 4개에다 달을 다 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 플랫 음정에만 발, 이음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급하지 않아요. 템포대로 무조건 가지 않고요. 아까 윤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의 임용의 목표는요, 우선 그 이후를 저희는까지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용만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하실 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맞게 하는 것 플러스 이 노래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만 가져가도 노래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질 거거든요. 박자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레나데 왜 부르고 있을까요? 이 화자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마냥 행복할까요? 왜 이 노래는 C마이너로 만들어졌을까요? 막 이렇게 근본부터 작곡가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부터 나가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음악적인 풍부한 음악성을 더 표현해냈을 수 있으므로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물론 성악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맞다는 윤주 선생님의 맞다는 표현은 그 리듬, 모든 정확한 화성 플러스 더 맞는 건 이 노래에 부르는 배경, 분위기,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톤 이런 것도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노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분위기에 맞춰서 부르는 방법까지도 저희 같이 고민해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왜 이렇게 이 말까지 나왔는지. 자, 우리는 그러면 꾸밈음을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시냐면 세 번째 줄 만나러냐부터 가보실게요. 셋, 둘. 이렇게 여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호흡 얘기밖에 안 하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노래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음줄 해결 방안인데요. 제일 처음에 명랑한 명 음정이
가사는 명 한 음절이지만 음정은 두 개예요. 그쵸? 자, 이런 아이들이 호흡이 많이 세요. 명랑한 이러면 뒤에까지 갈 호흡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 있는 모음을 뒤에다 끌어내요. 처음엔 미음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모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응을 채워 넣는 거예요. 자, 명랑한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달도 자 뒤에 모음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응으로 채워요. 달빛 아래. 그러니까 앞에는 디귿 자음만 들려주시고 뒤에 알빛 아래 이렇게 쓰시면 호흡이 조금 더 줄 거예요. 자, 이런 훈련까지 저희가 같이 해보시게 될 텐데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영까지는 안 해도 명까지 시도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갑니다. 셋, 이 테크닉만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 하면 모든 노래를 가지고 오셔도 다 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선생님들이 혼자 시험을 보셔야 하고 혼자 해결을 하셔야 하잖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뮤지컬 곡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선 메모리 이번에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도 기출된 문제고요. C 메이저 노래인데 이 노래 어디 나오시는지 아시죠? 뮤지컬 캐츠라는 거에 나오는 곡인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호흡은 몇 마디씩 쉬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었죠? 2마디. 근데요, 뮤지컬 곡들은 달라요. 이제 뮤지컬 곡은 저랑 막 가사도 읽어보면서 숨을 어디에 쉴지 좋을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텐데요. 이 노래는 그나마 클래시컬해요.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희는 점 4분음표 2개 다음에 숨을 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처음에 한밤 거리는 정막하고까지는 우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하고 다음에 숨표 있네요. 점 4분음표 2개 다음에 숨. 다른 이전나 옛일 숨. 홀로 미소 짓네 숨. 외로운 불빛까지가 점 4분음표 2개겠죠? 숨. 낙엽들은 흩날리고 숨. 바람은 불어오네. 이런 식으로 숨을 쉬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2마디씩은 아니지만 그나마 규칙적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주 포함해서 우리 한번 흘러가 볼까요?
바꿔도 노래가 쑥쑥쑥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들 편하게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뮤지컬 곡들은 새로이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게 되실 거고요. 우선 개인 레슨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저희가 수업을 하실 때 한 대여섯 개 곡을 막 종류별로 서양 가고 한국 가고 뮤지컬 곡까지 섞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건 3월부터 진행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선생님들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단체 수업으로 하게 되는 2월부터 4월까지의 수업은 지금 그 목차 보셨듯이 제시되어 있는 한국 가곡 한 달, 뭐 서양 가곡 한 달, 뮤지컬 곡 이렇게 한 달, 이렇게 3달에 총 걸쳐서 모든 곡들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곡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필요하시면 많이들 오셔서 같이 즐겁게 노래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아침부터 9시인데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죠. 하지만 시험은 9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알찬 수업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요 시간에서 이제 민요 수업을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국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왜요? 네, 국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해서 제가 이 노량진판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대부분이 이제 서양음악 전공이시다 보니까 국악보다는 피아노가 더 먼저였고 그리고 민요보다는 가곡을 먼저 접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생경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민요가 단순히 그냥 겁나신 거예요. 그런데 저랑 이제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니, 제가 장구를 치면서 민요를 부르면서 이론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이걸로 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즐겁게 민요를 배우시고 또 이거를 또 현장 가셔서 아이들에게 내가 배워서 몰랐지만 이 배웠던 즐거움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바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양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먼저 소통하는 거였어요. 제가 쓰는 현장에서의 말과 언어들이 이해를 그 서양음악을 하시는 분들과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 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레슨 때 이거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다 보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대형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초 1, 기초 2, 국악 가창 이렇게 2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제가 이제 효한 선생님 수업 다음 시간 10시부터 네, 수업을 해요. 아침부터 서양음악과 국악을 노래로 신명나게 불어보는 그런 수요일 아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은 넉넉한 시간 동안 함께 부르다 보니 처음에 입을 뻥끗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피아노처럼 선율로 도와준 것도 없고 단순하게 장구 하나로 내 목소리만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게 바로 민요다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 군중에 속에 묻혀서 같이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장단, 그리고 민요 어떻게 부르는지, 또 곡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곡들을 기초 1과 기초 2에서 모두 배우실 수 있어요. 교과서 중고등학교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곡을 기초 1, 기초 2에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개별 면담을 항상 진행을 해요. 그래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매번 어떻게 연습하고 계시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배우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수업마다 확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가창 수업이에요. 민요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개의 노래를 제외한 판소리, 정가, 창작 국악, 시조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꽤 몇 년 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국악 가창까지도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그리고 전북에서도 판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충북에서도 난감하네라고 하는 창작 국악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요에 한해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공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지역은 시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경기를 준비를 한다. 경기도 지역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민요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악 가창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 우리가 수업 실연 때도 얼마든지 판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시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불러준다면 수업 시연에 좀 더 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내가 충분히 다 알고 노래를 가르치면은 더 풍부하게 아이들에게 국악 장르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2월, 3월, 4월에 걸쳐서, 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늦게 개강을 해서 이제 5월 중순까지 이렇게 민요 기초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장구 반주법인데요. 시험이 민요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장구에도 배점이 되어 있어요. 10점 만점이면 노래 부르기가 5점, 민요 부르기가 5점, 장구 치는 것이 5점. 배점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장구를 굉장히 간과하고 대충 박자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점점점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민요뿐 아니라 장구에서도 점수를 얻어가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타법과 타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민요에 적용해서 잘 부를 것인지, 네, 수업을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2인 1그룹으로 장구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수업을 다 들으시면은 준비는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노래방에서 왕년에 노래 좀 불러봤다, 좀 들으면은 금방 따라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두 개만 들어도 충분히 민요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 나는 입도 뻥끗 안 해봤어요, 악기만 할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민요를 잘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민요 심화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개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은선 선생님이라고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과 이렇게 둘이서 수업을 2월부터 계속 열고 있으니, 네, 이것도 수업을 더 들으셔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은 몇 주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 형식으로 내가 한 3번 정도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은 3번 등록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열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민요 기초예요. 120분 동안 수업이 열리고요. 1주, 2주, 3주, 4주 걸쳐서 이 노래를 다 배웁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민요 기초 2 역시 조금 더 어려운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월 삼진날 남도 민요를 시작으로 강원도, 경기, 제주, 서도 민요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가창으로 넘어가면은 판소리, 전통 오가라고 말하는 5가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보를 중심으로 노래를 하고요.
그 밖에 창작 판소리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와 창작곡까지 모두 다 볼 예정입니다. 장구 반주법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타점, 타법 계속 수업 때 제 강조를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요. 처음에 아주 기초가 되는 중몰이 장단, 그리고 중중몰이, 국거리, 자진몰이, 세마치, 진양조, 엄몰이, 단몰이까지 하시면 민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장단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장단을 어떻게 패턴화해서 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드립니다. 이때 장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요 기초 1, 2를 다 들어야지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장구를 치면서 민요를 계속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익혀가지고 한 70% 정도 중간에 끊어줘도 괜찮으니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로 연습을 해오시면은 이 수업을 같이 들으셨을 때 효과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요 심화에서는 이렇게 제가 수업을 다루고요. 그리고 최윤선 선생님은 민요 심화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 레슨 중심으로 하고요. 은선 선생님은 2대1 그룹 수업도 진행하시니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스케줄을 한번 짜보겠다.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는 대형 강의가 되겠죠. 네, 민요 기초 1, 2, 구와 가창. 그리고 1, 2를 다 들으시면은 이때부터 장구를 들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초수시잖아요. 올해 다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5월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웬만하면 제가 수업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 필기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까지 실기를 마무리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차 필기가 끝난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다시 2차 대비 수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1월까지 꼭 1월에 봬요. 1월에 뵌다는 거는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2월 작년 수업 작년 시험이죠. 그게 오늘 발표가 나요. 네, 그래서 내년 오늘쯤 선생님들이 합격했다는 전화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네, 저의 한복 입은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최윤 선생님은 더 아리따우시네요. 네, 곧 만나뵐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민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시험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출제된 곡입니다. 기출곡이에요. 교과서마다 조표가 다릅니다. 어떤 조표는 샵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플랫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장조로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 네, 미라도시라고 하는 그 남도 민요의 육자배기 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다시 악보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에서 떨고 어떤 음에서 꺾는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부르시면 돼요. 남도 민요는 3가지 음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낮은 음은 미, 네, 굵게 떠는 목입니다. 그리고 중간 음은 라, 이렇게 평으로 내는 목이고요. 꺾는 음은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데 2가지 음을 한 번에 토시, 토시 이렇게 내는 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시작. 네. 이 소리는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굵게 떠는 목이에요. 제가 이거를 센티미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C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는 목보다 그 아래에 있는 옥타브 아래에 있는 소리까지 끌어올려서 시작. 네, 그 다음에 평으로 시작. 그 다음에 위에 꺾는 시작. 연결하면 시작. 네, 이 세 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상, 사, 디, 이, 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시작. 상, 사, 디, 이, 요. 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장구채가. 여루. 네, 앞이 너무 어렵죠? 네. 이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죠? 민요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교과서에 조금 제가 보기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아주 어려운 남도 잡가 보렴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어서 좀 경악을 했고요.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쉬운 노래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래를 다 배워보시고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해볼게요. 자,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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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 끊고. 네, 민요는 구비 전승된 노래이기 때문에 호흡을 정확하게 어디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노래 안에 들어있어요. 악보에 들어있지 않아요. 악보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체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체보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여도 플랫, 샵 다 다르게 체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마저도 다 다르게 체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악보 하나를 가지고 익히신 다음에 그거를 정말 체화시키셔서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여루 시작. 여루 연결해 볼게요. 여루 시작. 여루 그 다음에 상, 사, 디, 이, 요 들으셨나요? 상, 사 해놓고 끊고 디 해놓고 끊고. 네, 많이 끊죠. 남도 민요는 끊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 다음에 힘있게 노래하기 위해서 상, 사, 디, 이, 요 시작. 상, 사, 디, 이, 요. 자, 처음부터 여루 상, 사, 디, 이, 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보시오 농부님 내 말을 들어보소. 악보만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민요가 아니라 동요예요. 왜냐? 정말 악보대로 줄줄이 불렀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노래 가사가 전달되게 부르시면 돼요. 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끊어볼까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 말의 덩어리에 앞머리가 잘 들리게 밴딩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 음을 눌러서 여보시오 농부님네 시작. 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보시오 농부님네. 그 다음에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들어보소. 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악보에서 보이지 않는 음을 제가 찾아서 계속 이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8마디를 보시면요. 온유월이 당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부르면 민요가 아니고 뭐다? 동요다. 네, 시김새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요 안에는 시김새라고 불러요. 시김새. 노래를 화려하게 꾸미는 음이에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패턴화해서 노래에 적용을 할 것인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도미도시 시김새 나왔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미가 밴딩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선포상으로는 도이는 이 음이 강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르면 얘가 강박이 아니라 미가 강박입니다. 그래서 당도 오 하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당도 연결 오 하면 시작. 당도 오 하면 네, 이렇게 부르면 민요가 돼요. 온유월이 당도 오면 시작. 온유월이 당도 오면 네, 이렇게 부르면 민요가 됩니다. 이런 시김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 민요에서는 어떻게 시김새를 붙일 것인지, 또 남도에서는 어떻게 붙일 것인지, 강원도 민요에서는 어떻게 붙일 것인지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악보 안에서 패턴을 찾아드리고 노래 적용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민요는 구비전승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듣고 따라 부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곡들을 한 번에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따라하기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이에요. 판소리 한마당 벌려보자. 이 노래는 창작 국악 동요예요. 2020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기출이 된 곡이고요. 이 노래는 동요 부분과 그리고 판소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화초장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 부분들은 화초장 타령의 두 장단 그리고 사랑가의 두 장단이 삽입되어 있는 노래예요. 이렇게 동요로 악보가 아까 전에 이제 민요였잖아요. 국악의 민요의 가장 편리한 점이 뭐냐면 나의 음역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역이 좀 낮다, 그럼 낮게 부르시면 되고요. 높다, 그럼 높게 잡아서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서양 음악은 고정되어 있는 음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점이 바로 이 민요의 청을 잡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판소리 한마당 벌려보자. 얘는 동요인데, 작곡된 동요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부를까요? 얘도 내 음역에 맞춰서 부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 솔, 시 이렇게 있는 곡을 내가 이 음에 안 맞추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래 이렇게 낮춰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뒤에 가면은 잦은 머리로 바뀌어요. 네, 좀 중간 템포의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바뀌는데, 자, 23마디를 볼게요. 악보가
8분의 12 박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8분음표를 3개씩 끊어 읽어야 합니다. 네, 중중몰이, 자진몰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자, 23마디와 25마디 여기 볼게요. 4마디를 다 볼게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3소박으로 읽으면은 3소박 또는 3분박으로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노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얼른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 다른 박으로 부른다는 것이 얘는 이 소박으로 부르면 굉장히 편한 노래예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반선은 미너. 다시 여기 3소박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얘를 제가 2라고 불러요. 얘는 3, 3, 3, 3. 그러면 꽤 많은 토끼도 어떻게 할까요? 꽤 많은 토끼 순진한 자라 이렇게 부를까요? 이 소박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꽤 많은 토끼 순진한 자라 이렇게 부르면 훨씬 더 쉬워지죠. 자, 여기는 다시 3소박으로 바뀌어요. 수군가 이렇게요. 네, 이렇게 2소박이랑 3소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국의 장단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그 매력을 살리려면은 열심히 장단 호흡을 타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네, 어디서 배우냐? 장단 반주법에서 배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장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식임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곡을 살짝 맛보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다 대형 강의 민요 기초 1, 2, 국악 가창에서도 다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 수업만 듣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시간 많이 들죠. 비용 많이 들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대형 강의는 훨씬 더 이것저것 제가 자료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배경 지식, 그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문화적 배경, 가사의 뜻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장단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2월 15일에 개강하는 민요 기초 1대 많이들 오셔서 수업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났는데 네, 다들 신청하셨나요? 그 개인 면담 및 테스트. 네, 그러면은 점심 얼른 드시고 그다음에 한 분씩 또 이제 사석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